안녕하세요. 우리 지난주에 건축법 정리했고, 그렇죠? 오늘은 건축법은 뭐 지난주에 한 것만 하면 돼요. 오늘 221페이지를 펼쳐보시면은 221페이지 펼쳐요. 그래서 제2장이 무슨 법? 도시개발법. 6문제 나오는데 이해하고 3장이 제일 어려워요. 2장하고 3장이. 오늘 수업 처음 들으시는 사람들은 해필이면 공법 제일 어려운 거 할 때 왔다. 지난주 건축법은 제일 쉬운 거였고, 국토법이야 뭐 쉬우나 어려우나 해야 되고, 다행히 이번 29회 시험은 도시개발법에서 정말 지엽적으로 구석구석에서 시험을 냈는데 돌아가면서 나와요. 돌아가면서. 내년에는 개발법은 쉽게 나온다는 거. 그 대신에 정비법이 쉽게 나왔으니까 내년은 정비법 어렵게 나오고, 이렇게 두 개가 거의 돌아가면서 나와요. 돌아가면서. 그래서 하나가 이쪽이 어려우면 이쪽은 쉽고 다 복불복이에요. 그래서 기본만 잘 하면 그냥 점수 나온다는 거. 기본만. 그래서 가르쳐 주지 않는 걸 풀라고 하지 말고 늘상 가르쳐 준 거라도 틀리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는 거. 가르쳐 주는 거라도. 일단은 223페이지 보면은 개발계획 수립이라고 있지요. 일단 이 도시개발법이 6개가 나오는데, 일단 우리 머릿속에는 여기 마곡지구 있죠. 마곡지구. 마곡 신도시 만드는 사업을 한 게 도시개발 사업이에요. 판교. 도시개발 사업하고 재개발 사업하고 비교를 해볼게요. 도시개발 사업이 뭔지, 재개발이 뭔지. 도시개발 사업은 한 300만 평을 지정하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을 조성하는 사업이 도시개발 사업이에요. 그래서 300만 평 조성해서 주로 SH공사나 LH공사에서 땅을 조성하는 사업을 해요. 개발 사업을. 조성을 다 3, 4년에 걸쳐 했으면 이 땅을 건설회사 등에다가 분양을 하는 거예요. 그럼 건설회사 등은 땅을 공급받아가지고 용도 지역별로, 상업지역의 땅은 땅을 공급받아서 경쟁입찰로 다시 땅을 되파는 것보다 그 땅에다가 건물 지어 파는 게 더 유리하겠지요. 그래서 상가 건물 지어 분양하고 아파트 지어 분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어진 상가 아파트가 30년 넘어서 다시 철거하고 다시 짓는 것, 이게 재개발, 재건축이에요. 도시개발 사업을 해야 땅을 먼저 조성하는 것, 그 땅을 공급받아서 건물 지었을 때 건축물이 노후 불량화되면 철거하는 사업이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 지을 땅을 조성하는 사업이 바로 도시개발 사업인데, 거기에 제일 먼저 223페이지 상단에 개발계획 수립이라고 있잖아요. 이게 절차법이에요. 절차법이기 때문에 전체를 흐름을 보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지엽적으로 하면 내가 현재 뭐 있는지를 몰라. 왜 이걸 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제일 먼저 개발계획 짜고, 그 다음에 224페이지 아래를 보면은 도시개발 구역 지정 있나요? 구역 지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마곡 신도시 개발하자 하면 조사 다 해서 수개월, 수년에 걸쳐 구역 지정을 딱 해요. 개발 사업 하자라고. 그래서 시험을 낼 때 오늘 하는 법이 우리 예전에 시험을 낼 때 이렇게 시험 냈어요. 도시개발법, 도시재개발법. 6개. 지금은 도시재개발이 없어지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그러니까 도시개발법, 도시재개발법. 어디가 먼저? 도시개발. 개발 사업을 하고 건물 짓고 건물이 노후화되면 철거하고 다시 짓는 것. 재개발, 재건축. 그래서 개발 사업을 할 때 개발법에 따르면요, 제일 중요한 게 개발 사업을 할 구역을 지정하는 거예요. 구역 지정. 여기다가
개발하자. 시험에 한 문제 나와요. 그러면 개발구역을 누가 지정을 할 것이냐 하는 거. 그래서 개발구역의 지정권자라는 표현을 써요. 그럼 누가 지정하는지 원칙적으로 예외적으로 이렇게 이 부분이 조금 복잡해요. 구역 지정하는 게.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한 300만 평을 불도저 밀어야 되겠다 하면 개발구역을 먼저 지정을 해요. 구역 지정할 때 미리 지정권자가 개발 사업을 이렇게 하자라고 개발 계획을 짜요. 그래서 개발 계획을 구역의 지정권자가 짜놓으면 지정권자가 개발 계획 짜놓고 이대로 구역 지정해요.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이든 재개발이든 선계획 후 개발이 기본이에요. 이게 신도시 만드는 개념은. 그래서 제일 먼저 개발 계획 짜서 구역 지정을 한다. 그러면 구역 지정을 누군가가 하겠죠. 법적으로 정해졌어요. 법대로 가야 돼요. 그래서 개발구역은 적어도 특별시장, 광역시 또 나와요. 이렇게 공법은 매주 얘들이. 그 다음에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도지사. 그런데 이 법이 있을 때는 세종시가 없었어요. 그래서 시도지사, 그 다음에 요거, 그래서 법적으로는 문제를 안 삼아요. 특별시, 광역시, 제주도, 도지사, 그 다음에 50만 넘는 대도시, 시장. 아유, 참 이게 참 복잡해서. 그래서 얘들을 줄여가지고 뭐라 하냐면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정할 수 있고, 요게 5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사유 5개. 시험에 나올만 하잖아요. 여러 번 나왔는데 시험에서 틀린 거 골라봐라 이렇게.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줄여서 시도지사, 그 다음에 대도시 시장이 지정하고 예외로 국토교통부 장관. 그러니까 지금 법조문 224페이지 보면은 하단에 개발구역 지정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프리딩딩 박스 밑에 구역 지정의 제한이라고 있나요? 제한도 있고 맨 밑에 요청도 있지요. 요청도 있잖아요. 제한 요청 다르게 쓰면 틀려요. 시험에서 한 장 딱 넘겨보면 다음 페이지에 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는 규모 있나요? 규모 뭐 1만, 3만 뭐 이런 거는 깔끔하게 외워놓으셔야 돼요. 깔끔하게. 그런 거는 그냥 주민등록번호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 이거 여러 번 나왔으니까. 왜요? 그런 거는 외울 필요 없다고 할 줄 알았어요? 외울 게 많을수록 여러분은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그럴수록 내 머리가 더 좋아지겠구나. 그러죠? 별로 그건 아닌 것 같은. 이게 면적이 수업 시간에 있잖아요. 수업 시간에 입으로 막 떠들면서 외우는 게 제일 좋아요. 수업 시간에. 이 개발구역 지정할 때 도시지역이 있고 도시지역 외 지역이 있는데 이 법을 참 보면요. 성의 없이 만들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도시지역이라 하는 것은 보세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얘기하잖아요. 공업지역. 그러죠? 주거지역, 상업지역에서는 최소 1만 제곱미터 이상, 3,000평 이상으로 하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공업지역은 공장 지을 목적으로 땅을 조성하는 거거든. 따따벌은 돼야 되니까 3만. 자연녹지, 생산녹지 지역 있죠? 1만 이상. 도시지역 바깥은 30만 이상. 용도 지역을 모르면 돌아가지 않는다고 누누이 얘기했지요.